자, 이번 시간에는 리눅스 파일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리눅스 파일 시스템은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 리눅스 파일 시스템이 뭔지는 우리가 또 수업 진도 나가면서 후반부 쪽에 좀 더 자세히 다루게 될 텐데, 먼저 우리는 그냥 관리자 명령어 같은 거 사용하는 데 필요한 지식만 여기서 조금 공부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리눅스 파일 시스템은 굉장히 종류가 지금까지 뭐 이렇게 리눅스 버전도 많듯이 리눅스 파일 시스템도 이렇게 종류가 많습니다. 이게 제가 이 표를 옛날에 이제 자료에서 가져왔는데, 그때도 이렇게 그 표가 이제 굉장히 컸죠. 그 파일 시스템 종류가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은 더 많아졌겠죠. 일단은 그 리눅스의 파일 시스템이라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리눅스를 컴퓨터에 설치하면, 그죠? 컴퓨터 설치하고 나서 이제 루트 디렉토리부터 시작해서 이 파일 시스템 이렇게 그 디렉토리, 그 다음에 밑에 또 뭐 루트 밑에 빈이 있었고, 뭐 이제 우리가 자주 봤던 etc 같은 것도 있었고, 이렇게 일종의 그 계층 구조를 갖다가 하이라키를 갑자기 쓰려니까 이렇게 계층 구조를 이제 가지고 있죠. 이렇게 그 디렉토리와 파일이 이제 계층 구조로 되어 있는 게 실제로 하드디스크나 SSD에 어떤 형식으로 저장되는지 그걸 정의해 놓은 게 리눅스 파일 시스템입니다. 자세한 거는 이제 후반부에 우리 진도 나가면서 배우게 될 텐데, 근데 이제 파일 시스템의 종류도 굉장히 많은데, 지금 이 테이블이 만들어졌을 당시에는 익스텐디드 2가 가장 일반적인 리눅스 파일 시스템이라 그랬는데, 사실은 이제 한때 이 익스텐디드 2가 가장 많이 사용됐죠. 그러다가 요거의 단점을 보완했던 요 익스텐디드 파일 시스템 3, 그러니까 저널링 파일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도입이 되면서 요게 많이 사용되다가 지금은 익스텐디드 4라는 지금은 이제 익스텐디드 4라는 게 지금 사용이 되고 있어요. 우리 우분투 리눅스에서도 이제는 익스텐디드 4라는 게 이제 사용이 되고, 그 외에 좀 유명한 파일 시스템이 라이즈 파일 시스템 해갖고 저널링 파일 시스템에 유명한 게 있고, 그 미닉스 같은 거는 원래 그 유닉스 타넨바움 교수가 만든 그 미닉스라는 일종의 유닉스죠. 거기서 만든 거고, 그리고 이제 네트워크 파일 시스템, 그리고 MS 도스를 액세스할 유닉스나 리눅스에서 MS 도스 파일을 액세스할 수 있도록 이렇게 MS 도스 파일 시스템 이런 것도 있고, 또 윈도우 파일 시스템, 그죠? 옛날 윈도우 95나 그리고 그 윈도우 NT 같은 거, 그리고 이제 현재 윈도우도 이제 이걸 쓰고 있죠. NT 파일 시스템. 옛날 거는 그 FAT라는 파일 시스템을 이제 사용했었고, 그리고 가상 파일 시스템으로 이렇게 루트 밑에 프로악 디렉토리에 있는 거는 프로세서에 관한 걸 마치 파일로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파일 시스템 같은 것도 쓰고 있고, 그 CD롬에 있는 내용을 파일 형태로 볼 수 있게 해주는 ISO 9660. 그러니까 CD롬의 그 파일들이 저장되어 있는 거를 볼 수 있는 일종의 파일 시스템입니다. 이게 ISO 9660 같은 게 있고,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이렇게 혹시나 여러분들이 필요한 파일 시스템이 있으면 여기를 한번 참조해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시스템에 우리 그 리눅스 시스템에 이제 지금 어떤 파일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는지는 이렇게
루트 밑에 프롬 밑에 파일 시스템즈를 한번 확인해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우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다 했습니다. 지우고 여기에 프롬 밑에 파일 시스템즈인가요? 복수를 해야 되네. 파일 시스템즈가 맞네. 이렇게 하면은 쭉 지금 이 시스템에서 사용할 수 있는 파일 시스템들이 종류가 이렇게 쭉 나옵니다. 종류가 나오는데 아마 지금 이걸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지금 우리 이 시스템에서 어떤 파일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지를 알고 싶으면은 ETC 밑에 파일 시스템 테이블이라는 약자 이 파일을 확인해 보면은 두 줄로 나타내면 이제 제가 글자를 좀 키워놨더니 한 줄에 다 안 보이는데 여기에 보면은 요 이제 파일 시스템 뭔가 이렇게 코드가 좀 암호화돼 갖고 이렇게 글자가 여기 보면 루트 디렉토리에 있는 파일 시스템이 파일 시스템 타입이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extended for 형태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사실은 그 리눅스 설치할 때 수혜 병력을 수혜 병력이 뭔지도 나중에 배우게 될 텐데 수혜 파일을 이제 우리가 설정 안 했고 이제 시스템이 따로 알아서 설정해 줬는데 이런 그 수혜 영역은 따로 이제 그 수혜 파일 시스템이라고 따로 이제 잡아줍니다. 그래서 이제 좀 전에 잠깐 설명했는데 저널링 파일 시스템이라는 게 원래 리눅스에 이제 한참 유행했던 게 요 익스텐디드 투 파일 시스템인데 이게 이제 좀 문제가 있었죠. 좀 단점이 있었던 게 뭐냐면은 이제 컴퓨터를 사용하다가 갑자기 정전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시스템 장애로 시스템이 이제 다운되는 거죠. 그럴 때 파일 시스템 내용이 깨져버립니다. 그냥. 파일 시스템 내용이 이제 깨져갖고 물론 이제 파일 시스템이 이제 깨지면은 그 다음 부팅할 때 그 파일 시스템 체크 명령으로 해서 깨진 걸 잡아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가끔 이제 어떤 경우는 완전히 복구를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복구를 못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오류가 이렇게 자주 일어나서 복구를 못하거나 아니면 복구하더라도 이제 부팅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이제 이런 이유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것도 뭐 나중에 그 수업할 때 후반부에서 배우겠지만 원래 전통적으로 유닉스 시절부터 이제 파일들을 유닉스에서는 파일을 내가 이렇게 파일 시스템 디스크에 이제 뭘 쓰더라도 이걸 실제로는 메모리에 써놓고 실제로 반영되는 거는 좀 나중에 반영되고 그래요. 그런 상황에서 이게 컴퓨터가 다운돼 버리거나 이러면은 이게 다 이제 날아가 버리는 거죠. 왜냐하면 디스크에 안 써지고 지금 수정된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메모리에 있다가 나중에 이제 쓰여지기 때문에 쓰기 전까지 남아있던 게 그냥 갑자기 죽어버리고 뭐 그래서 내용이 날아가는 것은 문제가 없겠지만 이런 아이노드나 디렉토리 구조 같은 것들이 디스크에 완전히 써져야 여기에 파일 시스템이 컨시스턴트하게 딱 에러 없이 저장이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그런 파일 시스템에 저장되어 있는 이런 아이노드라고 나중에 배울 텐데 이제 이런 것들이 깨져버리면 파일 시스템이 날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이제 요즘 많이 쓰는 파일 시스템이 이제 저널링 파일 시스템이라고 해서
원래 이제 데이터가 중요한 데이터가 이렇게 뭐 시스템이 다운된다고 해서 함부로 날아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게 어디서 중요하냐면은 데이터베이스에서 중요해요.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보면 여러분들이 뭐 ATM 가서 뭐 송금을 하는데 이쪽 은행 A라는 은행에서 B라는 은행으로 송금을 하는데 갑자기 중간에 ATM이 죽어버리거나 이러면은 내 돈 다 날아가버리고 이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트랜잭션이라고 하는데 그런 트랜잭션을 처리하다가 중간에 이게 그 시스템이 크래시가 일어나거나 어떤 오류가 일어나서 트랜잭션이 이제 제대로 수행이 안 됐을 때 그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데이터가 이제 그냥 이렇게 이제 그 깨지거나 이렇게 되면은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 인컨시스턴트한 상태로 이제 되게 되는데 그런 상황을 방지해주기 위해서 그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런 그 리커버리 루틴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리커버리 루틴 같은 거를 가지고 있는데 그걸 파일 그 리눅스 파일 시스템에서도 그런 그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에서 사용하는 그런 기법들을 이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런 기법 중에 하나가 이제 데이터가 변경되면 그걸 다 로그에 보관해 놨다가 나중에 그 시스템이 크래시가 나더라도 그 로그를 보고 이걸 복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써 부팅 시간도 단축되고 시스템 크래시에서도 복구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대표적인 저널링 파일 시스템으로 익스텐디드 3 제가 4를 쓴다는 게 지금 제대로 반영이 안 됐네요. 익스텐디드 3, 익스텐디드 4 그리고 라이저 파일 시스템 같은 것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파일 시스템 이제 이라는 게 하나 만들어지면은 그걸 이제 마운트를 시킨다고 하는데 이 마운트라는 개념이 지금 좀 전에 이제 제가 봤듯이 우리는 그 리눅스 설치할 때 이제 루트 디렉토리에 요 할당된 하드디스크 전체를 다 이제 이렇게 마운트를 했어요. 여기 마운트 포인트라고 해서 이제 마운트를 했는데 만약에 뭐 이제 하드디스크나 뭐 이런 게 또는 하드디스크를 이제 파티션을 해갖고 그 윈도우 같으면은 이제 C 드라이버 뭐 이제 D 드라이버 뭐 이런 식으로 드라이브가 여러 개인 형태가 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 우리가 이제 윈도우 같은 데는 하드디스크나 또는 하드디스크를 파티션해서 C 드라이버, 뭐 D 드라이버, 네트워크 파일 시스템 같은 경우는 N 드라이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대문자에다가 콜론으로 해서 그 파일 시스템을 이제 구분을 해주는데 그 유닉스나 리눅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가 없고 그냥 루트 그 전체가 한 개의 계층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전체가 한 개의 계층 구조를 가지고 있다가 예를 들어 뭐 여기 뭐 빈이라는 것도 있고 뭐 이렇게 우리가 보통 그 윈도우 같은 데도 프로그램 파일 같은 거 C 드라이브에는 뭐 소프트웨어 같은 거 설치해 놓고 D 드라이브에는 유저 데이터 이런 거 많이 사용하고 이렇게 하죠. 그런 것처럼 이제 예를 들어 뭐 루트 밑에 빈이나 뭐 USR 디렉토리나 뭐 ETC 같은 거는 이런 것들은 별도의 디스크에 저장하고 그 다음에 홈 디렉토리는 그죠? 이 사용자들이 만든 홈 디렉토리는 또 다른 디스크에 저장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리눅스를 아예 이제 컴퓨터에 설치할 때 요쪽은 그 윈도우 같으면 요쪽은 C 드라이브에 설치하고 요쪽은 D 드라이브에 설치하고 뭐 이제 이렇게 할 수 있을 텐데 그 리눅스에서는 그냥 전체적으로 루트 밑에 그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 이런 게 없고
전체적으로 루트 밑에 하나의 계층 구조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면 먼저 요 C 드라이브에 해당되는 디스크에 요 부분을 다 설치를 해놓고 나중에 또 이제 D 드라이브에 해당되는 요 부분에 따로 이제 그 리눅스 파일 형태로 포맷을 해놓고 그죠? 요거를 요 전체 루트 디렉토리 밑에다가 요 계층 구조 밑에다가 요걸 이제 딱 그 연결을 시켜주는 거예요. 요런 걸 우리가 이제 마운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제가 좀 장황하게 설명했는데 여기 보면 한마디로 물리적인 장치를 파일 시스템상의 특정 위치에 이제 연결을 시켜주는 거 이런 걸 마운트라고 해요. 그 이제 주로 많이 쓸 때가 이제 루트 밑에 미디어라는 디렉토리가 있어요. 또는 그래서 LS에 보면은 그 루트에 보면은 여기에 미디어라는 디렉토리도 있고 이제 MNT라는 마운트의 약자 MNT라는 디렉토리가 있는데 이제 여기에다가 연결을 그러니까 일반적인 다른 미디어 있죠. CD롬이나 뭐 플라피 디스크 이런 것들은 보통 이런 데다가 이제 마운트 해라고 이렇게 아예 그 디렉토리가 딱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데다가 이제 마운트 하기도 하고 아니면 좀 전에 제가 설명했듯이 그런 홈 디렉토리 같은 경우에는 이 루트 밑에 홈에다가 마운트 해서 사용하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플로피 디스크를 안 쓰는데 예전에 뭐 플로피 디스크 마운트 할 때 이렇게 뭐 이런 명령어 마운트 할 때는 그 이제 모든 하드웨어 디바이스는 다 DEV라는 거죠. 디바이스 밑에 이제 그 파일 형태로 보인다 그랬죠. 플로피 디스크를 미디어 밑에 플로피라는 여기다가 마운트 시키고 마운트가 끝났으면 이제 언마운트 시키고 그리고 플라피 디스크 마운트 해놓고 이제 포맷을 해야 되겠다 싶으면 그 리눅스에서는 포맷에 해당되는 게 MKFS, 그러니까 메이커 파일 시스템의 약자입니다. 로 이제 실제로 그 디스크를 포맷을 해요. CD롬 같은 경우는 이제 CD롬을 마운트하는데 우리가 CD롬은 그 파일 시스템 타입이 ISO 9660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ISO 9660 타입으로 마운트하라 이런 명령어가 있고. MS-DOS 형태의 그 디스크를 마운트하려면 이렇게 타입을 MS-DOS로 하고 이런 것들 윈도우 98일 때는 예전에 이렇게 했고 지금은 안 쓰죠. 윈도우 2000이나 윈도우 XP 현재 윈도우 시스템은 다 이제 이런 형태로 마운트가 됩니다. 자, 그래서 뭐 마운트를 그래서 이렇게 마운트 같은 거는 이제 관리자 권한으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마운트 같은 명령을 실행할 때는 제가 여기 그 PPT에 앞에 이제 샵을 붙여놓은 거는 지난번에 우리가 그 SU 명령을 설명할 때 샵은 그 루트 계정이 사용하는 프롬프트라 그랬죠. 그래서 이제 샵이라는 거는 샵을 붙여놓으면 다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해야 되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루트 사용자로 이제 들어갔을 때는 수도 없이 이제 할 수도 있고 그냥 루트가 아닌 예를 들어 고현 제 같은 이제 일반 사용자일 경우에는 수도 명령을 통해서 명령을 실행하라 이 말입니다. 좀 전에 그래서 제가 이제 etc 밑에 파일 시스템 탭이라는 이 파일을 열어보면은 현재 그 시스템에 마운트되어 있는 그런 그 디스크 파티션 같은 걸 이제 하고 마운트 위치 이런 걸 다 보여주는데 그게 이제 제일 처음에 우리가 리눅스 설치할 때 그 파티션을 나눠주면은 그 정보가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리눅스가 부팅할 때 이걸 보고 이제 부팅할 때 자동적으로 마운트를 해줍니다. 그래 놓고 실제로 마운트가 된 전지는 etc 밑에 mtab이라는 이 파일을 확인해 보면 돼요. mtab이라는 거는 이제 확인해 보면은 이렇게 지금 fs 탭에 있는 내용 말고도 일종의 우리가 이제 가상 파일 시스템 있죠. 프락 파일 그 뭐 이제 프록이나 이제 우리가 안 배우면 이제 시스라는 거
이런 가상 파일 시스템 그리고 디바이스 뭐 이런 것들부터 해갖고 템포러리 파일 시스템 이런 그 실제 피지컬한 디스크가 아닌 가상적인 파일 시스템까지 이제 쫙 보여주고 실제로 요 루트 디렉토리는 익스텐디드 4는 이제 우리는 VMware를 통해서 그죠? 우리 그 하드 디스크 중에 한 20기가 정도를 이렇게 우분투를 위해서 딱 잡아놓은 거죠. 그게 지금 우분투 시스템에서는 이렇게 이제 디바이스 밑에 SDA라는 하드 디스크 디바이스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워낙 많으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마운트가 지금 마운트가 잘 되어 있는지 마운트 상태를 보려면 이제 마운트라는 명령어 우리가 이제 앞에 실제로 마운트 할 때는 루트 권한으로 이렇게 마운트라는 명령어를 실행했죠. 그런데 이제 마운트 상태를 볼 때는 굳이 이제 루트 권한을 안 해도 되니까 여기서 제가 이제 달러 프롬프트로 이렇게 달러 프롬프트는 수도 없이 그냥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명령을 하는 의미입니다. 아니면 이제 DF라는 거는 디스크 프리 디스크 사용량을 보는 명령인데 요게 그 파티션 이제 마운트가 돼 있으면은 그 디스크 파티션별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마운트라는 명령을 통해서도 볼 수 있고 DF라는 명령을 통해서도 볼 수 있어요. 한번 해볼까요? 마운트라는 명령을 통해서도 쫙 지금 이렇게 볼 수 있고 아까 요게 마운트라는 명령을 통해서 보는 게 좀 전에 ETC 밑에 MTAP 보는 거랑 같아요. 그냥. 이제 이거나 거의 같이 보입니다. 그리고 DF 명령을 해보면은 실제로 또 이렇게 그 파일 시스템의 디스크가 얼마나 그 파일 시스템에 또는 파일 그 파티션별로 그러니까 마운트되어 있는 파일 시스템별로 디스크가 남아있는 디스크가 얼마인지 사용 중인 디스크가 얼마인지 이런 걸 보여주는데 이걸 봐도 실제로 이제 마운트되어 있는 정보를 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디스크 사용량 같은 경우는 DF 명령을 통해서 이렇게 DF-K 하면은 그 킬로바이트 단위로 보여주는데 그냥 지금 DF만 해도 킬로바이트 단위로 보여줘요. 바뀌는 게 없으니까 그냥 쫙 지나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디스크 사용량을 얼마나 사용하는지를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로 이제 DU라는 것도 있죠. DU 해보면 현재 디렉토리 밑에 있는 게 DU 해보면 자동적으로 DU 점이나 똑같습니다. 현재 디렉토리 밑에 있는 걸 쫙 보여주고 만약에 DU 해갖고 루트부터 시작하면은 루트 디렉토리 밑에 이제 디스크 사용량을 디렉토리별로 쫙 보여주는데 뭐 굉장히 많으니까 그냥 제가 컨트롤 C로 중단을 시키겠습니다. 자, 그리고 파일 시스템을 이제 처음 이제 디스크를 이제 실제로 그 하드 디스크의 파티션 같은 거를 그죠? 처음 이제 그 리눅스 시스템에 연결하거나 하려면은 우리가 이제 보통 그 윈도우 같은 거 포맷 한다 그러는 거죠. 실제로 포맷 한다는 게 이제 파일 시스템을 그 윈도우에서 포맷 한다는 게 윈도우에서 그 디스크를 쓸 수 있도록 파일 시스템을 초기화 시켜주는 거예요. 그것처럼 그 리눅스에서도 마찬가지 일을 할 수 있는 게 이제 리눅스에서는 MKFS 그러니까 메이크 파일 시스템입니다. 그게 그 포맷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뭐 파일 시스템 타입을 만들어 줄 수도 있고 이런 거 할 수 있는데 이런 거는 우리가 시스템 그 우분투 시스템 설치할 때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 잘못 이제 사용하면 또 데이터가 다 날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명령어들이 있다. 그리고 파일 시스템 점검이라는 게 이제 파일 시스템 오류 같은 게 있는지 체크해 보는 건데 좀 전에 얘기했듯이 뭐 그죠? 파일 시스템이 깨지거나 이럴 때 파일 시스템 체크를 하는 거고 그 시스템 부팅할 때 이제 자동적으로 이걸 합니다. 그리고 항상 그 유닉스나 리눅스는 스왑 에어리아, 스왑 파티션을 만들어야 되는데
요걸 이제 명령어로 이렇게 만들어주는 게 이런 명령어인데, 그냥 이런 게 있다는 거고, 이것도 잘못 사용하면 또 좋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리눅스 설치할 때 이미 스왑 영역을 다 만들어줬어요. 그냥. 그래서 실제로 만들어진 파일 시스템이 좀 전에 etc 밑에 fs 탭을 확인해 보니까 그 스왑 영역이 있었어요. 다시 한번 볼까요? 탭을 해보면은 여기 스왑 파일이라고 해서 있었죠. 그리고 df-k 해보면은 스왑 영역이 지금 얼마나 잡혀 있는지 보일 텐데, 그래서 어디 있을 텐데 지금 갑자기 찾지를 못하겠네. 아니면 또 이게 하도 이게 뭐가 자꾸 바뀌니까 우분투가 자꾸 이제 이렇게 리눅스도 새로운 버전이 나오면서 이 명령이나 이런 사용법이 바뀌어갖고 어디 또 딴 데 숨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뭐 나중에 또 확인해 보죠. 자, 그러면 이제 그 리눅스의 파일 시스템에 대한 그 관리자 명령어까지 이제 설명했고, 잠깐 쉬었다가 이제 소프트웨어 패키지 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